치유의 힘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nature에서 나온다. nature란 말은 사실은 우리 이제 2500년 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파라켈수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히포크라테스를 파라켈수스라고 그래요. 르네상스 시대 의사인데 이분이 바젤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첫날이요. 이제 스위스의 바젤 대학하고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이 우리 서양 의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의과대학 역사는 1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그 두 개는 700년이나 됩니다. 바젤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첫날 파라켈수스가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갈레누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통 의학이었어요. 자, 의학의 역사에 보면 히포크라테스 의학 1000년, 갈레누스 의학 1000년, 근현대 의학 이렇게 가거든요. 갈레누스 의학 교과서를 학생들 앞에 의과대 교수로 부임한 첫날 보는 데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 지식의 의학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치유의 힘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nature에서 나온다. nature란 말은 이제 물리적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본성, 사전적 의미로 인간의 정말 하늘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의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nature로 돌아가라.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위대한 의사 파라켈수스의 그 가르침하고도 이제 교회를 같이 하고, 사실 파라켈수스는 르네상스 시대 의사지만은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병이 좀 잘 치료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라켈수스를 다시 배우자. 이런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 파라켈수스의 네이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을 따르고, 하늘 같은 마음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현대의학의 의술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때 상승 효과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보통 의사들처럼 지금 보통 세상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약을 쓰고 수술하고 이런 게 이걸 제가 이제 가볍게 여기거나 그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 약을 많이 써갖고 제약회사에서 표창장도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의학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쪽이 다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첨단 과학적인 기술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가지고 꼭 필요하고 뛰어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라켈수스 의학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과 이쪽이 뭐 어디가 더 좋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이제 부전공이 이제 의학의 역사, 이제 의학 철학입니다. 내가 의과대 교수 때 이제 의학사도 좀 가르치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2500년의 그 우리 의학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의학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겠다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산 중턱까지밖에 안 간 사람은 눈에는 자기가 가는 길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 길 하나만 보이니까 그 길 하나만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은 눈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어떤 의사나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는 아주 평생 동안 약을 써야 된다. 그럼 그건 산 중턱에 있어요. 암을 치료하는데 수술 항암제 방사선 외에는 없다. 그럼 산 중턱에 있다는 이야기. 얼마나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런다면 제가 지금 산 정상에 오른 의사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기. 근데 거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길. 등산로가 여러 가지 있어요. 각각 다른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우를 살펴서 유연하게 균형을 맞춰서 통합적으로 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연한 유기농 커피를 관장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누구라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기농 커피를 우리가 이제 먹기도 하는데, 이제 커피 관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장 내가,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장 안이 깨끗하고 그 안에 대변도 없고 노폐물도 없는데, 사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 대변에 보이는 찌꺼기라든가 중간 대사 산물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죽은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창자 안은 미세한 주름살들이 겹치고 육모라고 그래요. 겹쳐 있어가지고 그런 데가 남아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 살에 이렇게 보면 깨끗한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물에다 불리면은 때가 나오죠. 이제 그와 같이 그 장벽에는 이것보다 숙변이라고 보니 그래요. 붙어 있는 잠자고 있는 분변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평소에 잘 청소를 할 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쯤 시원하게 이렇게 배출을 하고 나면은 정말 상쾌해요. 지금 이제 저 같으면은 커피 간장을 저도 하고 우리 환자분한테 가르친 지가 이제 10여 년 되는데 커피 간장을 안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디 여행 갈 때도 반드시 커피통하고 간장을 가져갑니다. 근데 사실 이 커피 간장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1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어떤 군의관이 그 부상병들이 에게 커피 간장을 시켰더니 통증이 많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독일의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커피 간장을 연구를 했는데 이 막스 거슨이라고 암을 치료하는 그 유명한 의사가 있죠. 거슨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커피 간장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그 암 환자들 그 거슨요법 하는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커피 간장을 거슨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하는데 커피 간장을 안 하려면 암을 치료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좀 지나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독성을 해소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거슨이 커피 간장을 정말 의학적으로 도입한 것은 한 70년 역사인데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시냐 히로미라고 하는 이제 미국 의사입니다. 시냐 히로미는 그 대장 내시경으로 장내 대장에 있는 용종 요즘 대장 내시경 시술을 많이 않습니까? 그걸 제일 처음 개발한 의사가 시냐 히로미예요. 시냐 히로미는 약 40만 명 정도의 그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커피 간장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장내 환경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한 30년 동안 커피 간장을 하고 이제 장내를 들여다보면 아주 커피 간장을 주고 한 사람, 우리 섬유소도 이제 많이 먹고 이제 물도 잘 먹고 이제 이런 것도 같이 하겠지만 커피 간장을 한 사람들의 장내 환경이 알아보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커피 간장이 이제 의학적으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커피 간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한 10년 동안 커피 간장을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모두 커피 간장을 가르치는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안전하고